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리플 보시게 되면은 채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큰 채널에서 두 개의 채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이 작은 채널에 대한 하단부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밑에 마지막 상승 채널에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온 이후에 반등은 나왔지만 지금 비트에 지금 21K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리플도 추가적으로 좀 슈팅이 나왔는데 다시 저는 아까 전에 오후 1시쯤 영상에서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비트와 동반 하락을 하면서 추세선 안으로 결국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추세선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죠.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 비트 또한 21K에서 어떠한 이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21.5를 돌파하지 못하고 21.2K 정도에서 머물면서 결국에 21.2 정도 터치가 나오고 21K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결국에 4시간 봉이 21K 밑에서 하락 지금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구간에서 굉장한 흔들기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K에서 어떻게 보면 5번, 6번 이상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에서 21.5에서 이 구간에서 어떤 수렴의 형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5 중요한 구간 전 고점의 31K, 31K죠. 31K에서 이러한 수렴 형태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띄우면서 어떤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대로 말아내리면서 결국에 저항받으면서 이런 식의 하락을 만들었죠. 하락을 만들고 이러한 삼각수렴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에 이 수렴 패턴에서 상승 돌파 이후에 결국에 다시 밑으로 빠지면서 이 추세 밑으로 간 이후에 지금 추세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 이런 식의 추세에 대한 터치가 계속 나왔지만 결국에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이때도 터치가 나오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식으로 흔들림을 줬지만 결국에는 31K 위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상승을 보려고 한다면 4시간 봉에서 31K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 단발적으로 어떻게 쏘고 다시 말아내리는 이때와 비슷한 그림을 띠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행보하는 이러한 패턴에서 어떤 이런 식의 단발적인 어떤 쏘고 내리는 어떤 31K 주요 저항 라인을 잠시 뚫었다가 밑으로 바로 내려버리는 이런 봉들이 나온다면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리플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리플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여기서 일단 여기서 어떤 상승 휩소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떠한 이런 식의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 일단 힘업 모습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 이런 식의 채널을 뚫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상승 휩소 이후에 다시 말아내리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온 이후로 어떠한 매도 압박이 이후로 굉장히 강해지면서 하락을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의 확률 그러니까 하락의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 그러니까 고점의 형태를 만들고 제가 여기서 고점의 형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고점의 형태에 나온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 힙소가 나온다면 그 이후로 매도 압력이 강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하락의 확률이 높다. 비트도 지금 어떤 31.2를 어떤 상승의 속임수를 보여주면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 압박이 강해지면서 30K 밑으로 하락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리플 또한 일봉상에서 이 채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하단부까지 열어두셔야 된다. 제가 이 채널에서 이 상단부에 터치가 나왔을 때도 터치가 나오고 어떤 고점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채널 하단부까지 열어두시라 제가 이 채널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 압박 받으면서 결국에는 채널 터치가 나왔고 이제는 다음 상승 채널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락을 보셔야 된다. 단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서 약반등 이후에 결국에 이 큰 상승 채널도 깨질 거라고 본다. 즉, 이 상승 추세의 마지막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게 깨진다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겠죠.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이런 식의 하락 행보가 시작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일봉상에서 이 하단부까지 터치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하단부까지 이미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터치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터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큰 채널에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는 건 하락장으로 큰 이제 리플의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어떠한 하락 행보, 즉 제가 리플 100원대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떤 리플의 이제 장기 홀더 분들이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금 구간에서 어떤 비트가 지금 30개 위에 있으니까 다른 이제 알트들은 가는데 리플은 가지 않았으니까 어떤 이제 호재를 띄우면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완전 다른 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제 왜 리플의 어떠한 큰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단기적인 어떤 소송의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는 어떠한 이 채널 안에, 결국에 이 채널 안에 상승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결국에 이러한 큰 상승을 만들어낼 때는 어떤 하락 행보 이후에 이런 식의 어떤 하락 추세에서 추세 돌파 이후에 이런 수렴의 형태로 여기서 호재를 띄우면서 돌파를 시키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죠. 비트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하락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직전인데 어떤 큰 호재를 띄우면서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대상승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어떠한 하락 행보 이후에 어떤 추세 전환 시점에서 이제 상승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호재를 띄운다는 겁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소송의 이슈와 같이 진짜 큰 어떤 가격의 상승에 어떤 큰 모멘텀, 움직임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런 식의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의 모습, 이런 채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이제 하락 추세로 제가 전환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 이런 행보를 만든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때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큰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사를 많이 띄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기사를 띄워서 갑자기 이 차트를 다 말아 올리면서 그런 식의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거의 뭐 1% 이하라도 1% 그 이하라 봐도 무방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힘없문서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런 채널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 두 번 터치가 나왔고, 그리고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이 나왔다는 것은 밑으로 깰 몸의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에서 밑으로 깼다는 게 이미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성 기사가 나와도 이런 식의 단기적인 상승 혹은 이러한 어떤 추세를 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그대로 말아내려버리는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한 역이용해서 말아내리는 그런 부분만, 지금 어떤 단발적인 그런 부분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큰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에 나오는 호재들은 결국에 단기적인 상승이나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이나 상승의 속임수, 어떤 그런 이슈의 역이용 정도로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구간에서도 계속 어떤 리플의 이슈들이 나왔었죠. 근데 계속 리토속이라고 나왔던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리플 홀더 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대한 이제 기울기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락을 계속 만들고 기울기를 감소시키면서 하락을 만들고 있는데, 하락을 만드는 그 구간에서 나오는 호재들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리토속 하면서 리토속 소리가 나오면서 이런 식의 하락을 만든다. 결국에 단기적인 상승밖에 일어나지 못한다. 결국에 어떤 이제 리플을 이제 길게 두고 가실 분들이나 어떤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단지 어떤 리플의 수익률을 100%만 드시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런 하락 행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상승 채널, 그러니까 채널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에 그런 호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관점은 결국에 이런 하락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그러니까 추세 전환 직전에 있고 이런 하락 행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강하게 뺀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어떤 중단기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차트는 어떤 하락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결국에 하방에 어떤 진짜 하방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에 어떤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어떤 이렇게 계속 하락 시그널을 주면서 지금 계속 하락을 시키고 있죠. 하락을 계속 시키면서 어떤 채널에 대한 부분 그런 이탈을 다 시키고 이제 진짜 하락에 큰 하락을 보고 있는 어떤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어떤 진짜 소송 이슈 하나만 믿고 여기서 큰 상승을 보고 매수를 하신다거나 어떠한 진짜 큰 부분을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진짜 굉장히 무리가 있고 결국에 제가 지금 리플의 전 저점까지 하락을 보는 장기적인 하락을 보고 찍고 2,00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제 관점으로서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마이너스 7, 80%, 90%까지 찍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결국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고 해도 이런 하락 행보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플의 평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리플의 평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락을 보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어떠한 어, 그런 부분이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네, 일단 여기서 분석을 좀 마치겠습니다. 분석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감사합니다.